자, 359페이지.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비 기본 방침이죠. 방침은 3개만 기억하세요. 방침이잖아요. 정비 방침. 방침은 누가 정하냐면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예, 국장이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국장이 방침하고 기준만 국장이 나오고 다른 데서는 정비법은 국장이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은 동네 사업이다. 자, 그리고 10년마다 방침을 정해요. 국장이. 그리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냐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자, 그렇게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방침.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끝나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자, 밑에 정비 기본 계획,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한 계획입니다.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 근데 정비 기본 계획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여러 개라고 그랬어요? 한 개라고 그랬어요? 예, 한 개.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 계획입니다. 그 기본 계획은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높은 사람이 나오죠. 정비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수립군자는 6명일까 5명일까? 5명. 누구는 아니다? 군수는 아니다. 군수는 아까 그랬잖아요. 물론 군에도 읍 같은 데는 건물이 있어요.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필요하면 바로 정비계획 바로 수립하는 것이지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아요. 기본계획은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군수는 아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자,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근데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10년 단위로. 그럼 여러분 10년 단위하고 10년마다 차이는 뭐예요? 아까 정비 기본 방침은 10년마다 방침을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10년마다는 말 그대로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10년 단위는 지금부터 1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로. 그래서 우리 정비법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 번 돌았고 지금은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자, 이 구간에 있어요. 서울시도 이 구간에서 10년 동안 앞으로 이렇게 재개발 하겠다고 정하고 인천시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자,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그런데 자, 그중에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여기 시장은 원래 수립권자잖아요. 그런데 수립권자지만 군 같은 시가 있어요, 없어요? 시골에는 이런 도농복합 같은 경우는 거의 군 같은 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원래 시장은 수립해야 되지만 도지사가 야 너희 시는 군 같은 시니까 너희 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그런 시는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도 있을까요?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만 그 이야기 나오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이게 쉽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군 같은 시는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도 있구나. 원래 시장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말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렇게 군은 아예 수립권자가 아니었으니까. 자, 그러면 기본계획은 아까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했어요? 10년 단위. 지금 이 구간에 있거든. 근데 이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수립하고 여기도 몇 년마다 그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하냐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더라. 타당성 검토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3군데가 있었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이게 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했어요. 정비법은 정비 기본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자, 한번 들어주세요. 예. 그다음 다음에 이제 또 정리할 때가 있을 테니까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 보시면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기본계획 내용 나오네요. 기본계획 내용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한 계획이죠. 거기서 뭐 기본계획은 이거저거 다 있어요. 거기 보니까 기본 방향, 계획기간, 뭐 이런 현황, 그리고 주거지 관리계획, 뭐 이런 시설에 관한 계획 뭐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곳은 거기에 정비 예정구역이 정해지네. 자, 밑에 거기 몇 번인가요? 9번 있죠?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 자, 그러면 기본계획 안에는 정비 예정구역이 정해져요.
여기는 저희가 인천시다. 인천시 정비 기본계획이 정해져요.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예정지역입니다. 예정구역 정해놔요. 자, 여기는 재개발할 예정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 재건축할 예정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이 정해진다. 지금 이런 예정구역은 많아요, 작아요? 굉장히 많다. 인구가 많을수록 많아요. 우리 인천시는 지금 300만 인구니까 못해도 여기는 2, 300개는 충분히 될 거예요. 자, 기본계획은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500개 이상이 되거든요. 이런 예정지역이. 자, 정비 예정구역. 그런데 자, 그게 또 10번에 보니까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이 잡혀요. 그래서 예정구역을 정해놓고 여기는 1단계, 2단계 우리 국토계획법의 단계별 집행계획처럼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이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에는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이렇게 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요 구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10년 단위로 시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천시가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기본계획을 수립해놨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예정구역이 잡혀 있겠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정비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정구역별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정비계획을 2020 올해가 3년인가요? 3년 2월 1일 날 2월 달에 2월 1일이 너무 구체적이니까 2월 달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라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재개발 2023년 7월에 재개발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라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놔요. 자, 여기는 2024년 7월에 재건축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라고 이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놔요. 자, 여기서 수립되는 계획이 정비계획이라고 그랬죠? 자, 정비계획. 그러면 정비계획은 많다, 작다고요? 많다, 예정지역에서 다 수립하는 것이니까. 자, 여기는 이렇게 여기에서 수립하는 게 정비계획이에요. 정비계획은 좀 이따 볼 거고. 그래서 기본계획 안에는 이런 게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기본계획 생략 사유 그리고 밑에 3번에 기본계획 작성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한다고요?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계획의 기준 나오고 우리 연습 많이 했죠?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3번에 수립 절차 여기도 크게 정리하세요. 자, 기본계획을 인천시에서는 이 인천시 관할구역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 누가 수립한다고요?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장이 수립하잖아요.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수립하는 거죠. 전체적인 스케치를 하는 거잖아요. 인천시가. 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러분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자, 공람한다 나오네. 자, 공람 밑에 수립 절차. 주민 의견 청취 수립권자는 몇 이상 공람시킨다고요. 공람은 여기는 14일 이상 공람을 시킵니다. 공람이 기본적으로 공람이 열람이잖아요. 기본이 이제 14일이거든요. 14일 이상 공람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한다. 그 다음에 인천시가 인천시 관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러 의견도 듣지만 또 뭐 또 해야 돼? 인천시 의회도 의견도 들어야 돼요. 정비 기본계획은. 그러면 지방의회는 몇 일 이내 의견 제시하라면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라. 60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으면 기본계획은 내용에 이의가 없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공람과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 생략상.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수립이 됐어요. 이런 내용들이 수립이 됐어요. 그럼 수립된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이런 절차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변경은 항상 똑같은 행위로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요. 근데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경미한 변경 나오죠? 자, 이 경미한 변경은 자, 볼까요? 근데 이런 정비법이 어려운 게 특히 경미 막 이런 거 나오거든. 참 짜증나요. 이게 경미냐 경미가 아니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경미한 변경이란 이렇게 거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공람과 지방의회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근데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또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또 시장은 도의사한테 승인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것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특색이 있는 게 있네요. 특징이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국토계획법 개발법에서 뭐 할 때 경량 기준은 일본은 10%잖아요. 10%. 근데 여기는 20%가 나오네. 20%. 자, 여기는 20%가 나와요. 2%. 20%라는 숫자도 좀 특이하잖아요. 네, 기본계획.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은 20% 미만의 변경이나, 그리고 또 거원필 용적률도 여기서도 거원필 용적률이 나오고 정비계획에서도 나오는데, 여기 기본계획에는 각각의 여기 이제 거원필 얼마, 용적률 얼마, 밀도계획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원필 용적률 여기는 가짜예요. 뭐 나중에는 이제 정비계획에서 거원필 용적률이 진짜고, 여기는 기본계획은 요 정도 할 겁니다라고 정하는데, 근데 그 거원필 용적률의 몇 퍼센트 미만의 변경력 20% 미만. 근데 20%도 상당히 많이 쳐준 거예요. 근데 거기 막 30% 넘어가고 25% 넘어가고 뭐 경미하다고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대부분은 10%인데 기본 계획에서는 20%라는 숫자가 있다. 그 정도 흐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숫자 없는 것들은 답이 안 될 것이고, 거기 5번에 보니까 거기 20번 미만의 변경 나왔고, 7번도 20% 미만의 건폐 용적률 20% 미만의 변경 나오죠. 그래서 흔한 숫자 아니니까 좀 주의를 해 놓으시라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밑에, 자,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자, 여기에서 이제 공람하고 지방의회 청취하고 경미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변경, 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이거 5명이니까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항상 모든 절차가 있을 때는 협의가 필수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협의 끝난 다음에 또 뭐 하고요? 심의도 거쳐서. 그래서 인천시장은 그냥 이런 절차 거쳐서 인천시장을 수립해요. 근데 인천시장은 별도로 누구한테 승인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수립권자 중에서, 수립권자가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특별시장이자 특자득도 시장, 그죠? 근데 시장도 군 같은 시는 생략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 근데 이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도시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도지사한테 승인. 김포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도지사한테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요. 여기 대도시장은 빼고. 자, 그래서 3번에 보니까 도지사의 승인이라는 게 나옵니까?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한테 승인받아라. 그럼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해줘라. 다만 경면 변경은 이 시장은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면 변경은 아까 우리 주민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죠? 그것들은 다 협의 심의 그리고 승인 다 생략할 수 있는 공통사항입니다. 자, 그런다. 그러면 자, 이 중에서 수립해서 일반 시장만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다. 일반 시장만 나머지는 승인 안 받아요. 그냥 나머지는 그냥 이게 수립하고 자기가 고시하고 국장한테 보고해요. 그래서 수립권자 밑에 보니까 수립권자 5명이잖아요. 수립권자가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그리고 수립권자가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 5명이 수립권자였죠? 수립권자가 이렇게 고시하고 수립권자가 보고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요 정도 틀 정리하시고, 근데 기본계획이 잘 나오는데 수립권자, 내용, 단위, 그리고 절차, 그리고 기준, 그리고 아까 이 절차에서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었죠? 이것들은 주민지방의회 협의심의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다. 위에 있던 거 있었잖아요. 그중에 특이한 것 20% 예정구역 20% 거원필 용적률 20% 미만의 변경은 경미다. 숫자 나오지 않는 것들은 다 경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숫자 나오는 것들만 조심하시고, 그 중에서도 큰 숫자가 나오니까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정비계획에서는 이 20%는 숫자가 안 나와요. 기본계획에서만 20%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정도 기본계획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시면 나머지 362페이지는 크게 볼 거 없고요. 자, 오른쪽 363페이지 이제 기본계획 잡았어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 정비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나요?
원래 시장은 수립해야 되지만 군 같은 시는 야 도시사가 야 너 군 같은 시니까 수립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런 시는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군 같은 시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 2번. 국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는 맞죠. 근데 어디다 틀렸어요? 국장이 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죠? 자, 국장 아니고 누구라고요? 5명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뜻도 시장이. 국장은 기준할 때만 국장 나오지, 그죠? 자, 여기는 국장이 틀린 거예요, 국장이. 주어가 틀린 거란 이야기예요. 자,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살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 듣는다. 수립 절차잖아요. 공람하고 10살 이상 지방의회가 듣고 지방의회는 60인의 의견 대신 공람 10살 맞죠? 자, 공람. 그 다음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이게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모르면 맞다라고 하시면 거의 90%는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내용 중 정비사업 계획 기간을 단축한다. 단축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단축. 경미죠? 경미. 숫자 없으면 경미. 경미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은 원래 도시한테 승인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승인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은 절차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생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실은 앞에 경미 있잖아요. 사업기간 단축하는 경우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숫자 없으면 느낌상 뭐 경미할 것 같다 그러면 느낌으로 가시면 돼.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숫자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기본계획 안에 이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있잖아요. 여기 2024년 7일에 재건축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라고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졌죠. 그러면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여기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건축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안전진단이 실시돼야 된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안전진단은 어디에서만 나온다고요? 재건축에서만 나와. 여기 항상 재건축은 머릿속에 여러분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101동, 102동, 103동.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안전진단이 나옵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그죠? 안전진단 실시. 자, 안전진단은 재건축에서만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안전진단 실시는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여기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수립이나 위반은 같은 말이에요. 정비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안전진단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안전진단 실시는 이 정비계획을 위반한 사람이 하는데 두 가지 경우로 할 수 있죠. 이런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졌잖아요. 여기 정비계획 재건축 예정구역은 2024년 7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라고 정해놨잖아요. 그럼 이 정비계획 수립 시가 도래하면 위반권자가 직권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거예요. 자,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위반권자가 직권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자, 그런데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직권에서 위반권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만 여기 있는 101동, 102동, 103동 여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안전진단 실시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있어도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자, 통수자 요청이 있으면 안전진단 실시해.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박스 있죠, 박스. 요청을 할 때는 여기서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 안전진단 실시한다. 그런데 요청을 하려고 할 때는 동의를 얻어서 요청하는 혼자 가서 요청 걸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박스에 요청하는 경우 그 안에 있는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는 토지 등 소유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했죠, 아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토지 소유자라고 했죠. 이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10분의 1. 거기 세 가지다.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을 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자, 거기 니은번에 요청시 나왔죠? 박스가 이제 다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서 요청하면
안전진단 실시합니다. 근데 그 박스에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 실시될 때는 그 실시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박스 위에 요청해서 안전진단 실시할 때는 그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안전진단 실시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수립시가 도했을 때 또는 요청해서 안전진단 실시합니다. 자 그런데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 실시할 때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요청일로부터 몇일 이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되냐면 몇일요? 30일 이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자 뒤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뒤에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 실시할 때 여기는 2번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 통보가 나왔습니까? 자, 바로 뒤에 정비 이전권자는 요청이 있으면 요청일로부터 몇일 이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에 통보한다고요? 30일 이내 거기에 요청해서 같이 묶어서 정리합니다.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 실시할 때는 30일 이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안전진단 실시는 다시 이런 정비계 수입 시가 도래해서 직권에 의해서 또 10분 이상의 도계로서 요청했으면 안전진단 실시하죠. 자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 실시할 거예요. 다시 앞장 넘기세요. 이 시험에서 참 잘 나오는 거 이 부분 안전진단 실시 대상. 뭐가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 실시되는 대상입니까? 자, 이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대상은 뭐라고? 여기 우리 재건축은 항상 주택단지라는 단어, 아파트 단지잖아요. 자, 주택단지. 이 주택단지 안에 안전진단 실시 대상은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자, 안전진단 실시 대상은 뭘 대상으로 한다고요?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여기서 건축물 그랬네.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가 아니라 주택단지 안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101동, 102동, 103동 이런 공동주택도 있지만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있잖아요. 자, 상가도 있고 막 있잖아요. 단지 안에 상가. 그죠? 자, 그러면 안전진단 실시 대상은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대상으로 하는데 근데 시험에서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게 다만 다음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데 이 5개를 찾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실시 대상이라고 반대로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안전진단 대상에서 다음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안전진단, 우리 가끔씩 보면, 우리 재건축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아파트 단지 안에 정문 입구에 가끔씩 이렇게 프랑카드가 붙어요. 경축, 안전진단 통과했다. 안전진단 통과했대. 우리 단지 안에 건물이 안전진단이 통과됐대. 그래서 경축이 돼. 이 말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이 아파트 단지 안에 프랑카드 앞에 이제 프랑카드가 붙어서 경축 안전진단 통과됐대. 그럼 여기 있는 101동, 102동, 103동이 안전하니까 경축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안전하지 못하니까 경축한단 말이에요? 네? 안전하지 못하니까 경축할 일이에요? 여러분 집이 쓰러지게 생겼다고 축하해요? 예? 그래요? 예, 그 말이에요. 안전하지 못하니까 경축한다 이 말이에요. 안전진단 통과됐단 말은 그죠? 안전진단 통과됐단 말은 안전하지 못하니까 축하한다. 이 말은 통과됐단 말은 재건축하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안전하니까 축하한다는 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하니까 지금 통과된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 대상인데 다음과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단 말은 재건축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잖아요.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고 바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요 5개가 제외 대상이에요. 여기를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라고 자꾸 반대로 물어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떤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자, 천재지변 등 붕괴되어 신속히 지금 붕괴돼가지고 뿌지직해가지고 무너지고 그랬는데 신속히 재건축을 해야겠는데 안전진단 실시하고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붕괴되어 재건축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누가? 이방권자가 인정하는 것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붕괴. 그 다음에 사용 금지가 필요해요. 자, 보니까 당장 사용 금지 시켜야겠어요. 다용 사용 금지. 더 이상 사용했다가 난리 날 것 같아.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미 노불량 건축물 충족했습니다. 그 충족하고 남은 잔여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잔여 건축물.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입도로 설치 등을 위해서. 자, 우리 나중에 봅니다. 정비구역 지정할 때요.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도 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진입도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위해서 이 정비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근데 이 안에 건축물이 있대.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진입도로 설치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 안에 포함된 건축물입니다. 불가피. 오가피도 아니고 불가피. 그죠? 불가피하게 포함된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안전진단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가 준대 진입도를 위해서 여기 어쩔 수 없이 이 안에 지금 정비구역에 포함시켰잖아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불가피. 그 다음에 또 시설물의 특별법에서 안전 등급 판정이 있었대. 자, 우리 시설물의 특별법에서는 건물의 안전 등급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등급 판정이 5등급 있어요. A등급은 건물이 우수한 등급이고 안전이 우수한 등급이고 그리고 B는 양호한 등급이고 C는 보통이고요. D는 미흡하고요. 건물의 안전 상태가. 그리고 E는 불량이에요. 그러면 미흡하고 불량이라는 말은 등급 판정이 미흡 불량이라는 판정은 이 미흡하고 불량 판정은 사용 금지가 필요한 등급이에요. 사용 금지가 필요한 등급이니까 이 D등급, E등급 판정이 됐다. 그러면 사용 금지가 필요한 등급이니까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등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건축물은 붕괴, 사용금지, 잔여, 불가피, DE 등급 판정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 5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CC 대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뒤로 넘기시면, 자, 그러면 이제 제외 대상 받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CC 여부, 아까 요청이 있으면 매드인의 CC 여부 통보하라고요? 30일.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겁니다. 자, 안전진단 실시 대상. 자, 이제 다시 원로로 가면 이제 안전진단 이 101동, 102동, 103동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안전진단 실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안전진단 실시 순서입니다. 자, 안전진단 실시 순서는 먼저 현지 조사를 해요. 자, 현지 조사를 합니다. 자, 현지 조사. 자, 여기 있는 관할 이방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거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가요. 자, 여러분 사실은 아파트 단지 가가지고 또 바쁘면 좀 의뢰할 수도 있고요. 직접. 자, 가서 보니까 이 지역의 건물의 구조 안전성 보니까 건물의 구조가 너무 누간으로 보기에도 균열도 심하고 좀 막 기울어져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주변 환경과도 보니까 옆에는 막 허번쩍한데 여기만 너무 낙후돼가지고 너무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이런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주거 환경의 적합성을 현지 조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여러분 실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비 진단이라고 해요. 예비 진단. 자, 예비 진단. 거기에 있는 3번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의뢰란 말이 나오죠. 이방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이게 보니까 자기가 비전문가인 이 사람들도 보니까 현지 조사 가서 보니까 건물이 너무 균열도 심하고 반쯤 기울어져 있고 주변 환경과도 너무너무 환경이 이 당해지기 열악한 상태야. 그래서 좀 전문가한테 맡겨서 진단을 해봐야겠다라고 그러면 안전진단 기간을 지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한다는 이야기야. 자, 여기 이방권자가 현지 조사를 해요.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바뀌면 의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간을 지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그 박스에 두 번째에 3개가 나오죠.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 어디입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 그런데요. 자, 여기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기술연구원 있는데 이 중에
안전진단 전문기관만 사설기관이고요. 사설기관이고 여기는 국토안전관리원하고 기술연구원은 정부기관이에요. 안전진단 실시하는 기관이 여기는 정부기관이고 여기는 사설기관이고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3개 있는데 안전진단 전문기관 여기는 이제 사설기관이고 정부기관이 아니고 자 그리고 여기는 정부기관들의 국토안전관리원하고 기술연구원 이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서 이 입원권자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가 필요하면 기관 지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 기간 3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 기관이 지정돼서 이 건물의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안전진단을 실시할 거 아니에요. 자, 실시했 밑에 양가로 4번 안전진단 실시했으면 기간이 지정돼서 실시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겠죠?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제출한다는 이야기예요? 입원권자가 지정해줬으니까 입원권자와 그리고 또 요청이 있으면 요청한 자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맨 밑에 안전진단 실시했으면 기관을 지정했으면 실시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결과보고서를 맨 밑에 입원권자와 요청한 자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5번. 자, 여기서 이제 잘 볼 것은 결정입니다. 방금 전에 이 안전진단 기관이 안전진단 실시해서 결과보고서를 누구한테 제출했어요? 이 입원권자에게 지정해준 입원권자와 요청한 자에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정규직 입원권자가 그 안전진단 결과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안전진단 그 종합적으로 하여 정규직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한다고? 입원권자가 합니다. 입원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인천에서는 인천 서구에서 재건축한다고 하면 입원권자가 구청장이잖아요. 정규직권자가. 자, 이 안전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객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 결정한다는 말은 재건축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냐면 해당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정은 입원권자가 결정합니다. 자, 입원권자가 시정군수구청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입원권자가 결정해. 그러면 이 입원권자가 이 재건축에 대한 이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입원권자잖아요. 결정을. 그러면 이 시정군수구청장이 너무 선심성일 수도 있잖아요.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입원권자의 결정이 적정한지 적정성 검토는 누가 하냐면 시군구보다 상급 기관이 어디예요? 시도겠죠? 시도지사가 적정성 검토해요. 그래서 이제 입원권자가 결정했으면 결정 내용과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요. 이들이 이렇게 제출을 하면 시도지사가 이 입원권자의 결정이 적정했는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결정은 인천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구청장의 결정 권한이 있어요. 결정은 입원권자가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적정성을 상급기관인 시도지사가 즉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가 시정군수구청장의 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그래서 결정하고 적정성 검토를 헷갈리면 안 돼요. 결정은 입원권자가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적정성 검토는 누가 한다고요? 우리 인천시장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구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2번에 적정성 검토 나왔습니까? 기업번에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득도, 도지사,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자, 적정성 검토를 필요하면 자기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 거기에 있는 아까 이 안전진단 실시하는 기관 중에 공적 기관이 어디라고 했어요? 정부기관이. 안전관리원하고 기술연구원이라고 했죠. 여기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사설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안전진단 실시하지만 여기가 공적기관, 정부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정성 검토를 어디에다가 시도지사는 의뢰할 수 있다고요? 정부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기술연구원에다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돼요. 안전관리원, 기술연구원에다가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국장은 필요하면 적정성 검토 자료 필요 제출 요청할 수 있고 국장은 시도지사한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정성 검토는 이거 두 가지 구분하는 거예요. 결정은 입원권자,
그리고 그 결정의 적정성 검토는 누가 한다고요? 시도의사. 이게 키워드니까 다 기억하셔야 돼. 이제 요거 구분을 바꾸기면 안 돼요. 자, 요거만 잘 구분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적정성을 검토했더니 이방권자의 이 결정의 적정성을 검토했더니 너무 또 선심성이었어요. 다음 선거 대비해서 한 것 같아. 선거 대비해서 투표 때문에. 그러면 이 시도지사는 이방권자의 결정이 잘못됐다. 적정성 검토했더니 결정이 잘못된 것 같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야, 이방권자야, 네 결정 이거 잘못된 것 같으니까 결정을 취소하라고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뒤로 넘겨볼까요? 자, 뒤로 넘겨보시면 절차고 7번에 시행결정 취소 요청 나왔습니까?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이방권자에게 정비기 위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해요. 근데 적정성을 검토했는데 직접 시도지사가 직접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결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방권자는 이 요청에 응해야겠습니까? 응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따라야지 안 따르면 그에 대한 행정 제재 가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돼. 시도지사는 이방권자에게 이방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방권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자, 이런 흐름을 좀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이다. 안전진단도 충분히 이제 한번 좀 또 물어볼 때 됐어요. 자,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 예정구역 안에 소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자, 줄여서 토지등 소유자라는 거죠. 3분의 이상의 동의가 돼야 된다. 아까 안전진단은 직권에서 할 수도 있고 요청해서 할 수 있는데 요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하라고요.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서 요청 시에는 10분의 1 이상 동의라는 말 기억나시죠? 자, 그럼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기 이방권자가 인정할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하나요? 아까 안전진단 실상은 이 안에 건축물이지만 다음의 건축물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외 대상이 뭐였어요? 사용금지가 필요하대요. 지금 사용금지 시켜야겠대. 그럴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래야죠. 제외할 수 있다. 실시 대상이 아니고 아까 5개는 제외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사용금지 나오면 실시해야 된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토안전관리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은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아까 안전진단 실시하는 기관 3개 이야기했잖아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기술연구원. 근데 국토안전관리원과 기술연구원은 정부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은 3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3번이 맞다. 자, 그 다음에 4번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이방권자가 인정할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뭐예요? 붕괴도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이방원 인정할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실시 대상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5번 시설물화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시특법의 시설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등급, E등급인 건축물은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맞나요? D, E등급이 무슨 등급이라고 써요? 사용금지가 필요한 등급이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 대상, 제외 대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하고 적정성 검토는 누가 하는지 그런 구분만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안전진단은 재건축에만 있는 것이고 다시 이제 원로로 가면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 안에 정비 예정구역 잡혔죠. 자, 예정구역 잡혔으면 그 예정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정비계획. 정비계획. 자, 이제는 정비계획으로 갈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정비계획 수립되고 구역이 지정돼야만 정비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본계획을 받고 여기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정비계획이라고 그랬죠. 정비계획은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 재개발 지역에 뭐 무슨 지역 그 안에 다 정비계획 성수동 재개발 지역 거기 성수동에 재개발 계획이 수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비계획은 상당히 많다. 그 예정구역에서 다 수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정리하고 교과서 설명해 드릴게. 자, 여기 복잡하거든요. 자, 근데 개념만 잘 보세요.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사람, 위반이랑 수립이나 같은 말이에요. 계획 수립되고 구역이 지정돼야 되는데, 자, 우리 특별시, 광역시에는 인구가 많아야 작아요. 많고 예정구역도 많아야 작아요. 많죠. 근데 그것을 예, 이 정비계획은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원칙은 누가 계획을 수립하냐면 그 안에 있는 구청장 등이 계획을 수립해요. 구청장. 그럼 구청장 등이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특별시, 광역시에만 자치구가 있죠. 자, 서울에는 예, 자치구 25개 자치구가 있고, 자 그리고 자 우리 광역시,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뭐 있어요? 자치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도 있지만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옹진군수 있죠. 광역시에는 자치구와 자치군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자치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를 구청장 등이라 그래요. 구청장 등.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 원칙은 정비 수립은 구청장 등이 수립하는 거예요. 자, 구청장 등이 수립합니다. 네,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 우리 인천에서 인천 서구청장이 예,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본계획은 아까 우리 인천시장이 했잖아요. 예, 구청장 등이 수립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서도 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계획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게 또 남용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야, 니들은 계획만 수립하고 니들은 구역 지정할 수는 권한이 없고 예, 특광시장한테 구역 지정을 신청하라는 이야기예요. 구청장 등이 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 등은 구역 지정의 권한이 없으니까 특광시장한테 구역 지정을 이렇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자 원래는 구청장 등이 하죠. 근데 이걸 특광시장도 자기도 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 특광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직접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구청장 등이 수립해서 특광시장한테 구역을 지정 신청해야 되지만 때로는 특광시장이 필요하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수립하고 특광시장한테 구역 지정 신청하고 그리고 특광시장은 필요하면 자기가 계획도 수립하고 직접 구역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시, 광역시는 그래. 나머지 지역들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 지역들은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을 더 권장해야 되죠. 권장해야 되지. 그게 규제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들은 특자, 특도, 지방이잖아요. 시장 군수는. 자, 근데 여기서 군수가 보이네. 아까 군에는 전체는 기본계획이 아니지만 군 같은 경우도 시 같은 군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읍지역들 때 건물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군 같은 경우 그런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지만 바로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 계획은 수립할 수 있어요. 군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됩니다. 그래서 군수는 기본계획에서는 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다? 정비계획, 정비구역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군수는 직접 자기가 계획 수립하고 자기가 구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특광시가 아닌 지역은 여기는 오히려 더 재개발, 재건축을 필요하면 권장하지 규제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들이 계획 수립하고 직접 구역도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정비계획을 위반한 위반권자는 자, 여기 있는 특자, 특도, 시군은 자기가 계획 수립하고 자기가 구역 지정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특별시, 광역시는 원칙은 구청장 등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 군수가 필요하면 계획도 수립하고 구역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다 나옵니다. 구청장도 나오고 특광시장도 나와. 다만 구역 지정은 누구는 지정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구역 지정할 권한이 없고 이 사람은 무조건 신청만 해야 돼. 계획만 수립하고 신청만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계획도 수립하고 구역도 지정할 수 있어요.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위반권자는 기본적으로 6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6명에다가 그리고 구청장 등은 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이 수립되고 자 계획이 수립되고 구역이 지정이 돼야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구역이 지정돼야 사업할 수 있잖아요. 자 계획 수립해 주세요라고 정비계획 수립 계획 수립해 주세요라고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 수립되고 구역이 지정돼야 사업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정비계획 위반 제한 누가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 근데 정비법에서는 여러분을 주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토지 등 수유자, 토지 수유자가 토지수유자가 누구한테? 이 여기에 있는 이방권자에게 계획 수립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 사유는 뭐 이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방권자가 정비계획 수립하지 않고 있거나 그러면 계획 수립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할 수 있다. 자, 이방권자 이반 제안. 자, 그러면 제안을 했으면 자, 우리 보고서는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제안했으면 반영 여부를 통보해 주는데 매들이 내 반영 여부 통보요? 60일. 우리 국토계획에서 주민이 제안하면 45일에 반영 여부 통보했죠. 여기는 또 60일. 참 힘드네요. 힘들어. 60일에 반영 통보. 여기 연장은 예, 1회 하나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자, 보시고. 자, 이반 절차. 그러면 정비계획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여기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계획이잖아요. 정비계획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건폐 용적률 얼마 적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계획이거든요. 그 정비계획이 너무너무 중요한 계획.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즉 이방권자는 그 계획에 대해서 서면 통보도 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또 예, 공람도 시키래. 근데 공람은 아까 기본계획은 매들이 했어요. 14일 이상이었죠? 근데 정비계획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30일 이상 공람시키래. 공람도 시켜서 이렇게 또 지방의회 의견도 들으래.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흐름 비슷하잖아요. 근데 기본계획은 공람은 14일이지만 정비계획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30일 이상 공람시켜서 주민의 의견 청취도 하고 또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이든 정비계획이든 다 60일에 의견 제시해라. 자, 이렇게 이게 정비계획을 위반한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정비계획의 내용이 뭐냐? 정비계획 내용은 정비사업 명칭, 재개발, 재건축, 중앙개선사업 명칭. 그리고 아까 기본계획에는 이 예정구역, 이게 흰게 예정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정비계획에는 정비구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개발할 겁니다는 구체적인 정비 예정구역이 아니라 정비구역과 그 면적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기반시에 열악하고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된 지역의 주거 개선이죠. 그러면 기반시에 열악하니까 여기 뭐 해야겠어요? 시설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설치되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예, 설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여기서 건물 드러내고 새 건물 지을 때 어떤 건물이 들어설 거냐 주용도 그리고 얼마로 짓게 할 거냐 건폐용률 제일 중요한 게 용적률이죠. 여러분 사실은 저기 재개발하는데 기존의 용적률 가지고 다시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용적률 올려줘야 우리가 수익성이 확보되니까 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건폐 용적률에 관한 게 높이에 관한 게 구체적 디테일한 계획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정비계획은 실무상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본계획이 하나 방향만 설정하지만 정비계획은 구체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비계획 안에 필요하면 자, 이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도 들어가고 이거 재개발 언제 사업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예정 시기. 재건축 언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비계획에 필요하면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근데 정비계획에 필요하면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위반 기준 나오면 누구? 계획의 기준 나오면 국장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러나 계획이 수립돼도 뭐 합니까? 구역 지정해야만 사업할 수 있잖아요. 자, 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면? 구역 지정은 자, 아까 이 4명은 자기가 계획 수립하고 여기 6명은 자기가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는 이 구청장 등은 계획만 수립하고 구역 지정 권한은 없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투투대고 정리하면 돼요. 원래는 구청장 등이 수립하고 특광시장한테 신청하는데 특광시장은 필요하면 자기가 계획도 수립하고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자기가 계획도 수립하고 구역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은 지정권자는 누구만 빠져요? 이방권자 중에 누구만 빠져요? 구청장도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우리 6명이잖아요. 관할구역장. 그러면 정비구역은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이거 큰 사업 아니잖아요. 구역 지정권자의 국장이 나오면 돼요. 우리 개발법에서는 중국집 천장해볼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개발구역은 큰 사업이니까 시도지사에서 도지사가 개발구역 지정권자이잖아요. 시군적에서는 시장군수 지정권자 아니잖아요. 도지사가 지정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개발 정비법은 국장 도의사가 나오지 않아요. 정비사업은 동네 사업이고 오히려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예, 정비구 지정권자는 6명이다. 국장과 도지사는 정비구 지정권자 아니에요. 시정군수가 니들 필요하면 계획 수립하고 직접 구역 지정해서 사업할 수 있어요. 자, 도지사는 아닙니다. 정비구 지정권자. 자, 그러면 이런 절차들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보세요. 이 중에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되고 또 구역을 지정할 때도 제가 지정 앞에 항상 심의 있다고 했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예, 공부에 고시하고 국장한테 보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구역이 지정됐어요. 근데 수립된 계획을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 변경할 때도 똑같이 예, 이반 결정 절차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변경은 변경인데 여기도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절차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래 보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숫자만 기억하세요. 아까 기본계획에서는 숫자가 20%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근데 정비계획에서는 숫자가 다 10%, 10% 나와요. 20%안 나옵니다. 기본계획은 기본이니까 20% 미만이 나오지만 정비계획은 다 10%가 나오고 그리고 또 아까 하나만 더 정리할 것은 아까 정비계획 안에는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 언제 하겠습니다라고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정해놨거든요. 그 사업 예정시기를 몇 년의 범위 내에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건 경미다. 그래서 숫자만 좀 조심하라고 좀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 계획이 이렇게 예, 계획이 수립되고 여기서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정비구역이 지정된다. 그래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법이나 자, 그러면 쭉 한번 예, 읽어보는 형식으로 쭉 한번 교과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 부분들 보시면서 자, 거기에 있는 367페이지에 정비계획 위반 제한. 자, 위반 제한 여기 있네. 위반 제한 흐름만 쭉 갑니다. 위반 제한은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자, 거기 토지 소유자 나왔죠? 이방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박스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나오는데 그 1번만 체크하십니다. 자, 여기 있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이방권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가 계획 수립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쭉 내려가면 밑에 3번에 제안했으면 매드린의 반영 여부 통보하라고 이방권자는 60일 내 반영 여부 통보한다. 자, 밑에 다음 부득이하면 예, 1회 하나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자, 체크하셨습니까? 자, 그렇게만 체크하시고 자, 뒤로 넘어 가봅니다. 자,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자, 328 정비계획 내용. 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그래서 정비계획의 내용. 자, 이방권자가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근데 굉장히 디테일한 계획들이 쭉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 맨 밑에 11번 보세요. 11번에 맨 끝에 필요하면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할 수 있다는 말 나옵니까? 네, 지구단위 계획. 필요하면 정비계획 안에 도시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 그 부분들 나머지 예, 부분 오른쪽에 4번에 보니까 정비계획 작성 기준 방법 나왔습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예, 국장이 정한다. 그게 나왔죠? 자, 그리고 자, 그 위에 3번 보시면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특자, 특도, 시장, 고수구청장 이하 이방권자다 나오죠? 이방권자는 거기에 있는 원래는 이제 특자, 특도, 시장, 고수구청장 등이 나와요. 이방권자. 자, 그런데 자, 밑에 있는 임대주택 주택규모 건설 비율 볼 거 없고요. 자, 뒤로 넘겨보시면 자, 371페이지에 정비 3번에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 나왔습니까? 자, 정비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죠. 자, 여기 있네.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위반할 때 이 정비계획에 대해서 자, 이 계획을 수립했으면 예, 서면 주민 설명에 위반권자는 위반하거나 변경할 때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 설명이 하고 몇 이상 공람시키라고요. 30 이상 공람해서 의견 들어라. 기본계획은 아까 14일 했죠? 정비계획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30 이상 공람해서 의견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방의회 공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여기도 지방의회에서는 기본계획처럼 예, 정비계획에 대해서 몇 일 내 의견 제시하라고요. 60일 내 의견 제시해라. 예, 60일 내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걸로 본다. 60일 의견 청취. 자, 밑에 3번 의견 청취 등의 생략할 수 있는 것 요거였잖아요. 이런 것들은
경미한 변경은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한 변경 숫자만 10% 미만, 10% 미만 정비 사업 시행 예정 시기 몇 년의 범위 내에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를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 이 부분들 그래서 1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숫자 없는 것들은 다 경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숫자 없는 것들은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 뒤로 넘겨 보시면 372페이지에 정비구역 지정 등.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 여기 있네.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구분하라고 했죠. 구청장 등은 계획만 수립하지 구역 지정 권한이 없죠. 특광시장한테 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6명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 6명입니다. 국장, 도지사 나오면 안 돼요. 정비사업은 동네 사업 아니라고 했어요. 자, 372페이지 거기 지금 1번 정비구역 지정권자 정리합니다. 자, 그런데 왜 특광시장은 안 나오는데요? 왜 그럽니까? 자, 거기 보면 3번에 보시면 자, 우리 진입로 등 아까 우리 재건축할 때 주택단지지만 진입로 설치 위해서는 정비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진입로 설치 등을 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 그래서 3번에 지정권자는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진입로 지역과 인접 지역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요. 정비기 위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 위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을 위해서 정비기 위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누가 나온 거예요? 특광시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광시장은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구청장 등이 특광시장한테 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 신청하고 필요하면 특광시장은 필요한 부분에 직접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반권자에는 특별시 광역시장 구청장이 다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근데 6번을 보니까요. 자치구 구청장, 광역시 군수 이들을 뭘 한다고요? 구청장 등. 구청장 등은 이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수립만 하고 구역 지정을 할 수 없죠. 이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한다고요? 특광시장한테 신청한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광시장이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그러나 구청장 등은 계획만 수립하고 구역 지정의 권한은 없다.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또 남용되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좀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그러면 이들이 구역을 지정할 때 6명이 구역 지정권자잖아요. 지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친다고요? 심의 거치고. 제가 지정 앞에는 항상 심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의 거쳐서 구역을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공부에다가 고시하고 그리고 국장한테 보고한다. 보고한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정비구역 지정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획이 수립되고 구역이 지정됐어. 자, 구역이 지정됐으면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냐? 자, 그 부분은 좀 쉬었다 보고 문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정비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을 같이 묶어서 물었네요. 정비 기본계획, 요게 기본계획. 이야기하는 게 정비계획, 그죠? 자, 기본계획,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나요? 기본계획. 아까 기본계획이든 정비계획이든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다 있었잖아요. 근데 공람이 14일이냐 30일이냐 구분하는 거죠? 공람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제하는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 제시한다. 정비 기본계획이든 정비계획이든 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데 지방의회는 매들려. 지방의회는 60일 내에 의견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지방의회는 60일 내에 의견 제시. 요놈이든 다 지방의회 의견 제시. 공람은 요놈은 14일, 요놈은 30일. 중요하니까 30일, 30일 이상. 근데 지방의회는 둘 다 60일이에요. 60일. 그래서 여기 틀렸고. 자, 그 다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건축선, 건축하시는 한계선이죠. 건축선은 너무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잖아요.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
3번 C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자, 예, 기본계획은 군수로 나오면 안 되죠? 안 나오고. 그리고 또 5년 단위로 수립하나요?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 그랬죠? 두 군데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건축 밀도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게 기본계획 안에도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정비계획에도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기본계획에도 그래서 아까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은 몇 % 미만의 변경은 경미다 그랬어요. 기본계획에서는 20% 그랬잖아요. 20%.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정비계획에도 기본계획에도 다 나온다는 기억하십니다. 그 중에서 진짜는 뭐고요? 정비계획이 진짜고 기본계획은 가짜고 그러나 진짜든 가짜든 다 계획의 내용에는 건폐율 용적률 나옵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이게 변경이죠? 변경인데 원래 절차 그대로 가는데 경미냐 경미하지 않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경미한 변경입니다.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의 거치지 않는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어렵죠? 네, 어려웠어요. 자,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까지 지정됐어요.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자, 좀 쉬었다 하죠.